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저희 채널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청년 패널 10명과 또 온라인 청년 패널 49명, 총 59명의 2030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제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제가 직접 이재명 후보 앞에서 59명의 청년들에게 아들은 남이다, 이 발언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OX로 물어봤는데 과연 59명의 청년들은 어제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라고 했을까요?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동의한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그 얘기는 배우자와 자녀를 비교한 거였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배우자실을 폐지하고 배우자 역할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들 문제도 나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배우자는 공적 활동을 하는데 아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남이다, 특히 청년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자, 이 OX 결과가 안 나왔는데 피디님 이거 좀 찾아줄 수 있나요? 되시면 찾아주시고. 김수현 교수님. 다수의 답변이 동의하지 못한다 했어요. X.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 결과에 좀 당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명까지 좀 들어봤는데 지금 이 결과가 정작 안 나왔는데 결과 한번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 대다수의 59명의 청년들은 아니 어떻게 대통령 아들이 남이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사실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식을 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어쨌든 자식이 뭔가를 잘못해도 부모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문화잖아요. 그동안 장제원 의원이 아들이 계속 뭐 사고 내고 뭐 경찰 폭행하고 해서 그럼 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사과해야 했습니까? 왜 민주당에서는 공격했나요? 그리고 아들이 남이면 장모는 그럼 뭐 외계인입니까? 그러니까 장모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윤석열 후보에. 아들이 남이라는 건 사실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정치가 비정한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남이라고 이야기할까? 두 번째로는 이 퍼스트 레이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적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남편을 대동해서 뭐 외교도 하게 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 후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평소에 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40%가 넘어요. 즉 아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남편 없는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사람들은 그럼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까요? 메르켈 총리는 그러면 남편이 뭐 외교를 따라다니지 않아서 독일의 큰 외교력에 공백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뭔가 있어야, 특히나 정숙한 아내가 있어야 외교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외교가 아닌 비전통 영역의 뭐 문화라던가 아니면 뭐 K푸드, 뭐 김치, 이런 외교를 아내가 담당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발언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배우자의 어떤 역할이나 자리를 통해서 이 대통령직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다는 이런 시선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OX 결과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의 또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남이라는 것에 매몰돼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참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이라고 이야기했기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영부인과 뭐 배우자의 후보와 그다음에 뭐 대통령 후보의 아들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쳤을 때 공적인 영역에서는 배우자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금 김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현실에서 보면 그 영부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도 뭐 많은 분들 그 뭐 트럼프나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도 사실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행사에 영부인이 참석을 해서 외교 행사를 하는 것이 있고, 항상 뭐 G20이나 이런 굉장히 큰 외교 행사에도 영부인이 항상 동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배우자의 영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제2부속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참석하기 어려운 행사에 영부인이 대신 참석을 해서 국격을 빛내야 되는 행사에는 참여를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공적인 측면에서는 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단순히 내 아들은 남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적인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랑 직책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남이다라는 취지였다. 저는 이 전영기 의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민주당이 특히나 그 뭐 청와대 출신의 누가 뭐 어떤 의원님 얘기하던데 뭐 여사님의 그 외교에서의 비중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제대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는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고 단독 회담이 있고 다자 회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자 외교에서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크게 이게 정상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지금 민주당이 저는 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그 대통령 부인 혹은 뭐 영부인의 역할을 너무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이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사님의 역할이 엄청나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뭐 어떻게 좌지우지한다?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했지 대통령 부인한테 권한을 위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우리 헌법적인 정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한마디 할 말이 있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제발 좀 자주 만납시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있는데 해주세요. 저도 반박 좀 하게. 제가 바보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저런 모습들이 수세에 몰리니까 굉장히 그냥 격양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토론에서 하면은 이재명 후보도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밖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됐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그 한 보도에 따른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뭐 훌륭한 후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에 바로잡는 공정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인복선 줄 알았는데 아웃복서다 이런 표현을 어떤 보도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앞에서 토론에서 부딪히면서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토론은 피하면서 바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이런 아웃복서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토론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토론이라는 것은 뭐 자주 할수록 좋겠죠. 저도 그건 찬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힘이랄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를 많이 봤잖아요. 국민의힘 한 16번 했고 또 민주당은 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토론회 때 정책 토론이 됐어요.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주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별 그게 차이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 때 토론에 남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뭐 김부선 씨랄지 뭐 조폭 관련 연루설 이런 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토론에서도 내용을 딱 보면 항상 윤석열 후보 공격하잖아요.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디테일에서는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토론 자체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성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밖에 가지 않는다. 지난번 4.17 재보선 때도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붙었을 때도 뭐 별로 이렇게 정치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토론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토론을 하게 되면 지금 양쪽 선대위는 정치에 관해서 얘기 별로 안 해요. 상대방의 정책,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또 이쪽에서 뭐 하면 계속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토론 자체의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측면에서는 토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한쪽 안 한다고 하는데 구태 이걸 물고 들을 게 아니고 법정 토론 3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책 토론은 그 정도면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어떤 자격으로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토론을 하자 안 하자 가지고 논란하지 말고 서로 후보가
자기 얘기를 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 의혹을 제기했지만 야당이 사실을 오인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수영 교수님, 그럼 야당에서 제대로 검증 없이 그 의혹 제기를 한 겁니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실관계가 굉장히 틀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야당에서 당초 얘기하기로는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뭐 삼수 끝에 어떤 수시 특별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재수를 했고 또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서 이런 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의 경우에도 야당에서는 고려대 경제학과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경제학과가 아니라 정경대학 행정학을 나중에는 결국 선택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셈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사과하라고 이제 아주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 워낙에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국민의힘 쪽에서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예. 장남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 도박 의혹도 있고 뭐 성매매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의혹도 있어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외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함부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그런 성매매나 뭐 불법 도박 얘기는 죽고 국민의힘이 무조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말한다. 오히려 이런 프레임에 다시 역으로 걸리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대방 후보와의 지금 경쟁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고 좀 올바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수영 교수님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없는 사실로 그 흑색 선전을 하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의 아들이 무슨 부정 입학을 한 게 아니냐. 정말로 황당한 얘기인데 다 1등급들이거든요. 다 정당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막 조작을 해가지고 공부도 못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다가 오늘은 사과는 안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다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타격만을 위해서 이렇게 흠집내기만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사실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66명, 67명이 되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흠집내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타격만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30일이죠. 오늘 저희가 고발 예정으로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